3교시 녹화하겠습니다. 자, 3교시는 앞에서 우리 1교시의 배경, 2교시의 이제 정책 다 봤어요. 이제 봤으니까 이제 어디가 포인트고 어디가 아닌지 아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 그걸 적용해서 또 우리가 물건을 찾아내야 돈을 버는 거니까 지금부터는 1시간 동안, 1시간 반 안 될 것 같은데 한 30분 좀 넘게 빠르게 되는 데만 바로바로 찍어 드릴 거예요. 깊게 안 봅니다. 왜 깊게 보면 다 알아. 그러니까 빠르게 넘어가야 놓치면은 궁금하니까 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행히 이제 어쨌든 동영상 올라가기 전에 선점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풍선 효과일 수도 있지만 지역의 호재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된다. 틈새가 있다는 거죠. 자, 전문가들이 말하는 최근에 어저께 나온 거죠. 6.17 대책 틈새 시장이 있다. 어떤 거냐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조정 대상 지역, 비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은 적용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자, 재개발 리모델링 안 들어갔죠. 재건축만 들어갔으니까. 단순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재개발,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좋으냐? 아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지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리모델링이 좋다고 리모델링 가셔야 여태까지 리모델링이 안 좋았어요? 지금 얘가 안 되니까 일로 간다.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얘가 안 돼서 얘가 가더라도 얘가 문제가 되면 가지 말아야죠. 그죠? 수익이 안 나오는데 재건축이 안 된다 리모델링 간다? 예를 들어서 그거는 투자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가 자기가 리모델링이 안 맞아요. 그러면 안 가는 거지. 그리고 재건축은 포기하고 다른 걸 가야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재개발도 마찬가지인 거죠. 공공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개발 좀 속도가 빨라졌고 그로 인해서 나오는 물건들이 좀 좋으니까 재개발로 가지만 다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 면밀히 판단해야 되겠죠. 투기과열지구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전세자금 회수한다. 전세대출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은 갭투자 아직까지 가능하다. 아까 보여드렸죠.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대출 규제한다. 9억 미만 다세대.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적용 안 되잖아요. 근데 오피스텔 요즘 뭐로 나와요? 주거용으로 되게 좋게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아직까지도 1년 전, 2년 전에, 그러니까 좀 큰 것들, 한 300세대 넘는 것들은 1년만 2년 전에 지었던 것들이 지금 입주 앞두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회사 보유분들 중에서는 그때 가격 지금 따지면 지금 전세가가 그때 분양가예요. 그런 것들은 잘 골라내면 그냥 주실 수 있어요. 그런 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존 규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서울시장. 어차피 9억 미만 LTV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저가, 아까 3억 미만이라든가 이런 것 중에서 뭐 금관구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이 있으면 그런 걸로도 쏠릴 가능성도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크지는 않고 문제는 여기죠. 비규제적 풍선 효과 가능해졌다. 그래서 파주, 김포 파주 얘기했는데 김포 파주만 계속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풍선 효과의 가장 큰 위험한 건 뭐냐면 얘가 진짜 올라야 될 가치가 있는 데인데 규제가 안 돼서 일로 가서 올랐어. 이게 아니라 그냥 규제가 안 돼서 간 거예요. 근데 같은 지역 내에서도 여긴 좋고 여긴 안 좋고 지역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나눠지는 지역인데 무조건 가서 사. 그 나중에 안 올라오면 묶이는 거야, 묶이는 거. 풍선 효과에 쫓아가는 건 대부분 다 추세심리. 오르니까 막 쫓아가는 거. 그게 아니라 평소에 분석을 잘 해놓고 우리가 주식 팔 때 그러잖아요. 정말 좋은 주가도 올라갔다가 한번 빠지기도 해요. 올라갈 때 털고 빠졌다 기다렸다 또 들어갔다가 좀 올라오면 또 팔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게 박스권에서 할 일인데 지금 조정장은 박스권과 같아요. 쭉 올라가지 않아요. 전세 빠지고 뭐 힘들면 또 떨어지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부동산은 주식처럼 바로 들었다 못 나오니까 최소 2년은 바라보되 내가 나올 때 나올 수 있을 호재가 터져줘야 되니까 항상 호재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풍선을 불더라도 불어라. 그냥 가서 하면 풍선 터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부동산은 전 재산 다 날아가는 거니까. 특히 지금은 더 하잖아요. 지금은 소액이나 자금이 좀 적은 사람들이 덤비기 때문에 여기서 묶여버리면 이제 못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못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이 한번 확 움직였을 때 대체 투자가 안 돼요. 그럼 이제 사다리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평생 여기서 머물러야 되니까 한 번의 투자가 굉장히 정밀하게 들어가야 되는 시기라서 똑같이 풍선을 불더라도 잘 날아갈 때를 불러야지. 잘 안 날아가는 거 부르면 안 된다. 불었더니 막 헬륨 같은 거 불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불었더니 훅 날아가야 멋있잖아요. 자, 그래서 본다. 거꾸로 가네. 자, 보세요. 저평가 조정지역에서 평택 서정리하고 비전사가 여기는 제가 자주 얘기하는 데인데 뭐냐면 일단은 좌측은 비전사거리 옆쪽이에요. 우측은 서정리역 옆에죠. 비전사거리 옆쪽은 구도심이에요. 이쪽이 상권지역인 거고. 반대로 여기서 서정리는 이쪽은 구도심, 이충동 구도심이고 서정리 옆쪽은 고덕신도시죠. 지금 고덕신도시가 약간 멈춰있고 지제역이 요즘에 좀 올라와서 청약 때문에 묶인 건데 잘 보시면 아파트들의 가격대가 착해요. 자, 이런 데들의 가격대를 보시면 조정지역이지만 아까처럼 가능하잖아요. 3억 미만 들이고 서류만 내면 되고
대출을 나오는 지역들인 거고. 그런데 어디가 어떤 장점이 있느냐? 비전사거리를 추천하는 것들은 이 비전사거리가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게 평택에서는 고덕에서 돌아 나오는 평생 안성선이 비전사거리 여기 있는데 이게 2015년도 17년도까지 용역 들어갔다가 타당성이 안 맞아서 나왔단 말이에요. 최근에 국가철도망 계획 3차에서는 못 들어갔고 4차에 집어넣으려고 막 애쓰고 있고 거기 당선된 국회의원들이나 시장이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될지 안 될지 모르나 이게 안 되면 평택 전체적인 균형이 좀 무너지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평택 부발선이 아니라 평택 부발선 안에 평택 안성까지 맞춰주는 선이 나와주면 되는데 이게 지금 긴가민가 합니다. 그런데 가격들은 되게 착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로는 좀 어려워요. 이 지역은. 조정지역이지만 단기로는 어려워요. 가격들이 싸요. 특히나 이 덕동 LG 같은 경우는 경매로도 많이 나와요. 33평 1억 6천밖에 안 해요. 추세를 보시면 추세가 꺾여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2014년도 올라가다가 16년도에서 꺾이죠. 추세선이 꺾이면서 갭 투자율이 78%, 72%에서 여기도 추세가 올라서 꺾였다는 얘기는 호재가 떨어졌다는 얘기고 이 호재가 떨어진 시기가 바로 평택 안성선 용역이 불발된 시기하고 비슷해요. 결국은 지역망이 잘 안 들어, 교통 여건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평택은 교통 여건이 좀 묘해요. 그리고 개발이 전부 다 위쪽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전동, LG 덕동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애매하고 여기 위에는 2층 현대는 27년차 아파트 되는데 단지가 큽니다. 그리고 바로 2층 현대 앞쪽으로 해서 넘어가면 고덕으로 바로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 가도 이충동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여기는 최근에 들어간 거죠. 2년차 된 거. 여기는 조금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편이죠. 요거랑 요거랑 바로 근처에 있어요. 단지는 얘가 크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지역에서 고른다고 하면 너무 동떨어진 데 말고요. 역세권 쪽에서 호응을 같이 할 수 있는 거. 고덕과 호응을 같이 할 수 있는 거. 하지만 단지가 커서 그 동네 오래 살았던 분들이 이 단지는 괜찮아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을 골라내면 좋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른 것보다 눈여겨보시면 가는 거고 비전동, LG 덕동이나 경남 만화서빌도 시청 바로 뒤에 있는데 시청 이전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상업지구, 비전지구가 있기 때문에 서재지구랑 그 지역들은 나중에 되면 원래 삼성 판단이 많이 들어와서 커지면 거기 있는 분들이 타고 그 안성선을 타고 와서 내려서 머물게끔 만드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지금 파운드리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쪽 지역들도 다 채워야 되는 몫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따르면 굉장히 싼 거예요. 갭도 되게 작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들어가서 뭐 내년에 나온다 이게 아니라 평택, 안성, 평택의 좀 그 미래를 좀 좋게 본다. 이렇게 본다면은 좀 길게 가져가도 나쁘지 않은 지역이고 전세는 잘 도니까. 근데 갭이 작기 때문에 조정지역이니까 나쁘지 않은 지역이죠. 그래서 비전동과 여기는 강추까지는 아닌데 평택을 너무 저평가되게 내버려두는 지금 시점이고 최근에 평택이 2025 도시 재생계획하고 2035 도시 기본계획을 손보고 있어요. 이번에 시장 바뀌면서 또 국회의원 바뀌면서 국회의원이 평택의 한쪽은 여당이고 한쪽은 야당이에요. 근데 여당 야당 국회의원이 모여서 시장과 같이 모여서 우리는 한 팀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기재부 예산 심의에다가 평택 예산들을 많이 올려서 지금 푸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것 대비 가격이 굉장히 착한 거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한번 보시면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된다. 가격이 웬만하면 이렇게 꺾이기가 쉽지 않은데 꺾였다는 얘기는 요 수준까지는 1, 2년 안에 또는 2, 3년 안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고 가보시면 잘 돼 있어요. 지역이. 그리고 비전사거리 쪽 그 상가들이 상권 분석을 해보면 덩어리가 꽤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람이 유입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셔라. 그래서 여기는 제가 아파트만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시세를 눈으로 확실히 보기 때문에 그 감을 잡으라고 보여드린 거죠. 꼭 아파트 아니어도 돼요. 주택을 보시든지 뭘 봐도 되는데 지금 강의 때는 이걸 보여드리는 게 시세가 지금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추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 편하시라고 아파트 위주로만 구성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비규제 접경지역이죠. 고촌이에요. 이게 서울 접경인지 북한 접경인지 모르겠는데 접경지역이죠. 요거는 제가 최근에 나왔던 여기가 김포 아울렛이잖아요. 이쪽이 김포 아울렛 현대 아울렛이고 김포에서 넘어가면 고촌 바로 나가면 첫 번째야 고촌역이죠. 김포 골드라인에서 바로 넘어오는 거. 이쪽이 김포 구도심이라고 보면 되고 고촌 구도심이라고 보면 되고 요 밑으로가 아파트가 쭉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그 밑에 가시면 이렇게 하나 남은 게 이번에 11건설에서 땅을 잡은 거죠. 평당 2,200에 잡았죠. 자, 11건설하면 기억이 나야 되는 게 유엔사 부지 잡았죠. 유엔사 부지를 1조 500억에 잡았죠. 그래갖고 그걸로 지금
한 2년 됐나요? 2년 돼서 거기다가 지금 엄청나게 뭐 올리려고 하는데 1조 500억에 잡아서 현금이 7,700 정도 들고 있었나? 뭐 그 정도가 평당 7,700으로 그걸 잡은 건데 현금이 많은 기업입니다. 연례금건설이. 그런데 그래도 그 돈 1조 조달하기 좀 어렵지 않겠어? 했는데 땅값이 오른 걸로 브릿지 도로만 다 갚았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요 밑에 있는 파밀리시티가 1,700, 1,600 정도 수준인데 여기 2,200에 잡았어요. 가격이 올랐죠. 그러면 싹 조정 들어가요. 그래서 고촌은 기본적으로 평수가 커요. 40평대가 많고 이 뒤쪽은 이쪽 여기는 40평대로만 다 구성되어 있어요. 60평대로 구성되어 있나? 그런 거 말고 30평에서 40평대 안에서는 괜찮은데 요 밑에가 왜 여기를 보냐면 여기가 여긴데 그럼 역세권이 올라야 되는데 김포는 특히나 역세권보다는 이 아파트들이 몰입이 되어 있는 요 지역들 위주로 시세가 움직이는데 요 가운데가 상업지구예요. 이렇게. 여기가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주택지구.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생활 편의성이 훨씬 더 높아서 희한하게 골드라인 밑에지만 이쪽이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이 좋다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김포 고촌에 보시면 가끔 요런 거 힐스테이트 2단지, 1단지, 여기 뭐 저 위에 오룡동, 오늘 오룡동, 김포 오룡동 하나 아파트가 33평짜리가 오늘 입찰 들어갔죠. 그래서 97%가 낙찰됐어요. 97%. 3억 얼마인데 3억, 그래서 97%. 오늘 의정부 보면 아침에 제가 낙찰 보고 온 거거든요. 추천 물건으로 올렸던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괜찮죠.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싸고. 또 이쪽 라인들은 여기가 상업지구로 바뀌는데, 11건설이 2억 2,200에 평당 찍었으면, 나머지 아파트들은 여기에 키 맞추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사도 요 수준에 올라올 당시까지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미래를 금방 보고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뭐 때문에 토지, 원가 작업을 기본적으로 평당 2,200에 작업했으면 분양가 나오는 거 보시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김포 아울렛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고촌 초입인데 비규제 지역에 서울과 맞닿아 있고 김포가 뚫리면 금방 오잖아요, 이쪽으로. 이런 것들은 오히려 김포 입장에서 장기동, 운양동, 구례동 쪽이 잘 갖춰져 있어서 많이 오른다고 하지만 그거보다는 실질적인 투자 메리트는 그래도 이게 제일 좋다. 그래서 김포는 멀리 안 보고 여기만 봅니다. 항상 주장하지만 여기도 먹을 거 많기 때문에 멀리 가지 마셔라.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고천지병원 아파트 보면 아까 오룡마을이죠. 여기 이번에 경매 나왔다고 이 호실은 아닌데 이 평수가 경매 나왔어요. 3억 6천, 3억 7천인데 거의 97% 정도 낙찰이 됐고 72% 전세가율이죠. 요 위쪽에 있는 거고 여기 고천역이고요. 여기가 고천 구도심이라고 되어 있죠. 맥도날드가 요 옆에 있어요. 고천에 맥도날드 들고 빵 터져갖고 우리 동네도 이제 맥도날드가 있어 막 이렇게 했던 지역이거든요. 여기 밑에가 다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여기 보시면 현대 힐스테이트 1단지가 34평이 이 정도 거래가 되죠. 그래서 나쁘지 않은 가격대예요. 이런 정도가 나온다고 해서 요 위치들을 확인해 보시고 이거를 보는 거는 이 아파트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11건설이 이 큰 땅의 아파트 부지를 이번에 2,200 평당 2,200 낙찰을 받았고 그것이 건물로 들어올 때 분양가를 보면 이 분양가들보다는 올릴 수 있는 가격들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갖고 올 수 있는 재료가 있다. 그러니까 풍선 효과를 노려도 재료가 있는 곳에 노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 가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니까 이런 정보들을 얻으면 그리고 또 특히나 왜 여기도 있는데 이거냐?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상업지구. 입지면에서 상업지구가 붙어있는 것들이 거리가 고촌역과 멀어도 생활 반경에서 만족도가 이쪽이 더 높기 때문에 여기 상업지구, 여기 아파트, 여기 아파트, 여기 아파트, 여기 점포주택지구 그러면 딱 거기가 가장 핵심으로 몰입되어 있는 지역들인 거죠. 여기가 상업지구인지 아닌지는 지적도를 네이버에서 눌러보시면 빨갛게 나오면 상업지구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게 찾아서 꼭 이 고촌 지역은 눈여겨서 봐라. 지금 김포 지역의 아파트가 경매로 많이 나왔어요. 30일 날부터 쭉 나와 있는데 한 페이지가 더 있는데 드렸어요. 거기서 보시면 고천의 신공리의 기룬 아파트 이건 구도심 아까 거기서 구도심 쪽에 있는 거 엄청 낡았어요. 하지만 역세권 가까우니까 뭐 잘 나가겠죠. 여기 나온 게 아까 신공리 월드메리디앙도 있고 이것도 구도심에 있는데 구도심 쪽에서는 조금 새 아파트 쪽에 속하는 가격대도 보시면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도 경매가 나와 있더라. 경매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경매 가격대, 낙찰 가격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지선이에요. 밑에 하방을 막아주는 하방 경직해주는 저지선이라서 지금처럼 혹시라도 시세가 움직인다 떨어진다라고 할 때 이 폭락론자들이 부동산 폭락론자들이 제일 안 맞는다고 할 때가 어디냐면 경매가 97%씩 찍어주는데 어떻게 물건이 떨어지냐 물어보고 대답을 잘 못해요.
경매를 모르기 때문에. 시장 구조가 1차 시장, 2차 시장 구조가 있고 그 사이에 급매와 호가가 있고 급급매가 있고 이 구조를 가격들이 어떻게 치고 나가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얘고요. 얘가 무너지면 그 다음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NPL로 오는 거예요. 근데 NPL도 경기가 오르는 시장 아니면 돈이 안 되잖아요. 낙찰 가격으로 맞춰야 되니까. 결국은 경매와 NPL이 버텨주면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 떨어진 데가 어디예요? 그게 깡통 전세예요. 전세를 밑으로 뚫고 내려가 버리면 이제 전세가 마지막에 있는 거죠. 전세가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전세가보다 경매가가 당연히 낙찰가 높아야 되고 그거보다 금매가 높아야 되고 그거보다 시세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그러니까 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가 촘촘히 있는 지역이 갭 투자가 잘 되는 지역들이다. 그래서 그 라인들을 잘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경매를 안 들어가도 몰라도 얼마에 낙찰되는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그 모니터링 중에 눌러보시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건물과 토지가 감정가가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건물 감정가와 토지 감정가의 비율이 토지가 높으냐 건물이 높으냐 요거에 따라서 토지 올라오는 지역이냐 건물 임대가 잘 나가는 지역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도시 지역에서는 토지가 안 나오죠. 건물 임대가 짱짱하니까. 근데 구도심 지역에서는 토지가 세요. 옆에서 개발하니까 개발 영향을 받으니까 건물은 잘 안 움직여요. 감가상각 때문에. 그 비율을 보시면 이 지역이 누가 선도하는지를 알 수 있죠. 여기 지금 토지 시장이에요. 아파트는 많이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토지가 지금 받쳐주니까 밑에서 또 받쳐주고 경매가 밑에 쳐주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토지가 신규 토지가 가격을 위로 잡아놓으니까 싹 위로 올리는 작업인데 그런 데가 풍선이 날기 좋은 때죠. 그래서 날기 좋은 때를 가라는 거죠. 사람들이 날기 좋다고 말하는 데가 아니라 실제 장소가 바람 잘 부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선이 막 잘 날아갈 수 있는 지역이니까 그런 지역을 골라야 그게 진짜 효과가 거죠. 그러니까 풍선이 죄가 아니잖아요. 자, 저평가 비규제 지역에서 남양주, 화도, 마석 오늘 갔다 온 데죠. 아까 남양주 규제 지역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빠진 지역이 화도읍이에요. 화도읍을 찍어 쳐봐 그럼 나온단 말이죠. 화도읍 중에서도 제일 많이 거래되는 게 묵현이죠. 그게 바로 마석역 앞쪽이에요. 이게 전체 네이버 지도인데 네이버 지도에 마석역 있으면 마석은 화도에서 들어오죠. 양양고속도로 타고 와서 화도에서 들어와서 마석으로 점프시키고 그 앞에 아래 위 남북으로 철도를 가로기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디가 좋냐 어디가 딱 남북으로 달아 있는데 위가 산이야. 그러면 고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고도란 말이죠. 그럼 보통 밑에 도시가 형성돼요. 그런데 이런 지역들은 밑에 도시가 형성되는 거 있지만 이 다리 경춘선이 넘어가는 그 다리 주변으로 시장이 형성된다는 거. 그래서 현장을 가보시면 거기에 약간 옛날 모습의 시장들이 막 형성돼 있어요. 또 하나 이런 데일수록 어디를 봐야 돼? 초등학교부터 건드려야 돼요. 초등학교 주변 지역으로만 실거주자들 많이 모이기 때문에 중학교 아무 필요 없어요. 고등학교도 필요 없고 초등학교가 어딨냐? 초등학교가 위쪽으로 다 모여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 여기보다는 중학교 있고 창현초 있고 마석고 있는데 여기보다는 이쪽이 더 유리하겠다라고 그 위쪽을 가죠. 그쪽을 보면 이렇게 마석에서 내려서 2번 출구, 1번 출구 나오면 1번 출구가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나와서 위쪽에서 보시면 이 삼각형 모양. 지금 여기 하얀 길, 요게 삼각형이 딱 꼭지점이고 이 위로는 멀어요. 위로는. 근데 경매 물건들이 여기서 나와요. 신도브레인 1차, 2차, 3차에서 나오고 요 라인 중에서 가보니까 딱 요 라인에서 해결해야 되고 요 라인에서 중앙에서 두 군데가 있죠. 중흥하고 여기 밑에 선명하고 선명이 단지가 커. 중흥은 좀 새 거야. 그러면 결국은 중흥이 좋냐 아니냐 따져봐야 되는데 이때 뭘 따지느냐. 광역버스가 어디 쓰냐 보면 되죠. 광역버스는 중흥 바로 앞에 서요. 왜? 선명과 중흥 사이에서야 둘 다 끌어들이니까. 중흥 앞에 쓰고 그게 잠실역까지 들어오는데 43분 딱 떨어져요. 그래서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55분. 그래서 제가 그거 타고 왔죠. 그러니까 강남 출퇴근이 괜찮은 거예요. 마석이. 가격 보면 엄청나요.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잡는다면 여기서 하나 끊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먹은 냉면집이 여기 옆에 있어요. 냉면 먹고 도대체 못 가겠는 거야. 그래서 내려오죠. 내려왔더니 내려오는 지역 좌측, 올라가는 지역 좌측에 다 뭐가 있다? 점포주택지가 있다. 보통 이런 지역의 점포주택지는 다 상권 형성이란데. 근데 여기는 살아있고 여긴 죽었더라. 그리고 이쪽이 싸다는 얘기죠. 이 싼 지역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면 걔가 전세값이 비싸요. 토지값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죽기가 가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라인에서 보는 요 마크이스 프루지오가 있죠. 마크 프루지오가 있어요. 자, 그거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이게 아까 대장주 가운데 있는 거 신명 제일 커요. 스카이뷰 16년 차. 건폐율 16% 굉장히 넓어요. 잘 관리돼 있어요. 보니까
84% 전세가율에 2억 6천이에요. 35평. 전체 세대수 보니까 657세대. 그 정도의 대장주죠. 그 옆에 보니까 신도브랜드 3차는 아까 거기서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이거 나온 이유는 경매 물건이 신도브랜드가 몇 개 더 나와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34평인데 2억 2천, 2억 6천. 아래 위 차이, 거리 차이에 딱 나오죠. 그리고 여기도 촘촘해. 89%, 84%. 여기가 전세가 더 많은 거죠. 가격이 좀 안 오른 거예요. 전세가 많은 게 아니라. 자, 마서구리 마크리스불 아까 봤던데. 여기는 2억 6천. 2억 6천인데 여기 16년 차인데 여기 뭐예요? 3년 차. 푸르지오 새 거. 갭 투자 보세요. 매매가가 2억 6천인데 전세가 2억 6천이에요. 내일 당장 가서 등기 이전해 오세요. 아시죠? 그런데 지도상에서는 얘가 좀 떨어져 있어. 왜냐면 여기 보세요. 얘가 여기 있고 마성역이 여기 있어요. 멀어 보여.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어. 봤더니 내려오다 보니까 중간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고 여기 상가 다 죽었는데 이 진입로 앞에 상가들이 바뀌어.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상가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생겼다는 거죠. 왜? 초등학교가 바로 이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엄마들이 여기서 뭘 뭐야? 카페가 바뀌어요. 카페가. 제일 먼저 카페가 바뀌잖아요. 그래. 근데 여기서 그럼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 봤더니 이렇게 나오다가 가로질러서 이렇게 내려오는 시장길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이 거리가 나와. 중요한 건 이렇게 안 가도 돼요. 왜? 이거 타려면 가는데 잠실 가려고 이거 안 타고 어디 탄다? 나와서 여기 사이에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잠실 가는 버스가 쓴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까지 안 가도 돼.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마성역 역세권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 타봐야 어디로 가요? 잠실 안 가고 저기 뭐 평택평 가갖고 저쪽 가니까 춘천이나 갈지 모르지. 이 사람들한테는 잠실 가야 되는데 잠실은 이거 안 탄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마석은 역세권인데 역세권이 아닌 거예요. 출퇴근자들의 잠실이나 강남 진출하고는 이 마석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마석이 뭐가 터져요? GTX B 노선이 터지고 엊그저께 발표한 것처럼 모든 GTX 노선에 환승 역세권을 만든다. 그런데 마석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앞으로 예산을 넣어서 만들겠다. 마석이 환승 역세권으로 바뀌면 환승 센터가 들어온 거죠. 그럼 광역버스가 다 다니니까 커지죠. 그래서 봤더니 마성역 위쪽은 사냐? 개발이 안 되고 밑에 쪽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게 개발이 되는 얘기는 인구가 더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인구가 많이 모이면 오래된 아파트도 좋지만 이런 아파트들은 이제 좀 차별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아파트 처음에는 얘를 보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싸한 거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서 얘를 보고 왔더니 아 이게 낫다. 아, 걷어들이면 되겠구나. 이래서 본 거죠. 내일 몇 분이나 가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00%다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근에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3년 차가 됐는데 매수보다는 전세입자가 많고 조합원이나 누가 이렇게 들어왔던 분이나 분양받았던 분들이 진폭이 없으니까 털고 나가는데 안 되니까 부담되잖아요. 전세가. 그러니까 던지고 나가는 그런 물건들을 받아내면 되는데 그래봐 2, 3천이죠. 그러면 푸르지오를 비규제 지역에서 전세 끼고 사서 최근에 들어오는 GTX를 바라보고 3년 기다리면 착공이 내년 내후년 정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2023년, 22년인가 들어가니까 어쨌든 요거보단 더 오를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가볍게 1년에 3억 5천 버는 거예요. 가볍게 1년에. 그럼 지금 뭐 2억 6천에 건다 그러면 3억 5천 받아서 50% 내도 한 2천만 원 건지지 않아요? 1년에 그잖아요. 두 개 하면 4천만 원 건지지 않아요? 중과세 65% 내도 3개 하면은 뭐 5천만 원 건지지 않아요? 들어간 돈 얼마 없이? 요게 풍선이죠. 그런데 날아오르기 좋은 풍선이잖아요. 호재가 많잖아. 실제 갔더니 바뀌고 있어요. 계속. 이런 데 갔을 때는 뭐가 바뀌느냐? 상가가 그 점포주택 상가들이 조금씩 바뀌는 걸 보시면 되고 오피스텔을 올리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아 인구가 들어오구나. 땅이 움직이는구나. 요걸 알 수 있죠. 그런 것 때문에 묵현이로 간다. 요게 이번 규제 지역에 빠졌죠. 왜 빠졌는지는 아까 보시면 알죠. 역세권 개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잠실 출퇴근이 되게 편한 곳이기 때문에. 화도 묵현이 아파트 경매 아까 나왔죠. 이게 지금 이게 30일, 30일, 7일, 6일 있는데 보시면 여기 신도브랜드 2차 여기 위쪽에 신도브랜드 3차 위쪽에 밑에 쪽은 지금 안 나와 있어. 선명은 오늘 낙찰됐어요. 선명은 오늘 87%에 낙찰됐어요. 바람이 아직 안 불었어요. 아까 선명 단지가 나왔는데 87%에 낙찰됐더라고요. 그 얘기는 100% 안 넘긴다는 얘기는 아직 확 안 덤빈 거예요. 왜 안 덤볐을까? 마성역이 재구수를 좀 못하거든요. 실제 가보기 약간 시골 냄새다. 그 중에서 서울 냄새 나는 걸 찾는 거지. 그쪽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거가 아까 그 부분이다. 그래서 현장을 꼭 가보면 약간 느낌이 다르다. 현장을 가보시면 좋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다녀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린 거고요. 자,
경기도 광주 초월읍. 여기는 많이 초월하셔야 돼요. 마음을 좀 비우시고. 왜 가면 딱 요거야. 딱 요거. 초월역에서 바로 내리시면 요게 산업도로거든요. 그 도로 옆쪽으로 가려면 여기 있는데 중요한 건 요 두 개. 말고는 없어요. 초월역을. 왜? 광주가 이 위쪽으로 경안독이랑 이쪽 위쪽으로 발달되기 때문에 초월역이 여기 생겼어요. 그 경강선을 만들어 놓고 초월역을 여기 생겼다는 얘기는 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가 없는 거지. 수요가 지금 이쪽부터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여기는 추천보다는 지속적으로 한번 봐라. 광주에서 빠졌어요. 초월읍하고 곤지암읍 두 군데가 빠졌는데 초월읍에서 롯데 낙천대는 초월역 내리면 옆에가 횟집이 하나 있고 요 밑에 쪽 가면은 창고형 마트, 창고형 큰 뭐죠 카스테라 뭐 이런 거 파는 커피집 큰 게 있어요. 창고형 커피.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서 맨날 먹고 쉬고 해요. 제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많이 가봤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가시면 여기만 장사가 좀 되는 그런 거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3억대 그나마 아까보다 혹시 높죠. 마석보다 높아요. 말도 안 되는데 마석보다 높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마석은 도시인데. 그죠? 그리고 얼마나 저평가돼 있어요. 거기 GTX도 깔려. 근데 거기는 이 정도인데 여기는 뭐야? 딱 걸려 3억이야. 이게 뭐지? 이상하잖아요. 경강선의 힘이죠. 왜? 판교로 바로 나가니까. 판교까지 12분인가 13분인가 걸려요. 그런 거죠. 그래서 아파트를 보면 아까 쌍둥리 초월 낙천대 지금 추세가 틀리죠. 아까 평택 추세하고 마석 추세하고 틀리잖아요. 이게 도시마다 틀리기 때문에 넓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역세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얘 역세권을 통해서 어디를 갈 수 있냐. 만약에 마석을 딱 탔더니 바로 잠실로 가. 그럼 난리 나지. 그죠? 그래서 GTX가 좋은 거예요. GTX 타면 어디 가요? 바로. 그게 여의도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GTX 터졌을 때 마석은 다른 마석이야. 지금 마석하고. 얘네들은 타면 판교로 바로 빠지니까 판교에서 강남까지 오는데 10몇 분밖에 안 걸리고 판교까지 가면 여기서 출퇴근하면 마석보다 강남 오는 게 더 빨라. 마석은 버스 타고 가서 2호선 갈아타야 되는데 얘는 이거 타고 가서 딱 떨어져서 신분당선 타면 금방 오죠. 그러니까 느낌이 다른 거예요. 거기 가면 공기가 밝아. 밤에 가면 무서워. 개구리 있고 뭐 다 있어. 도룡뇽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역세권 나오면 바로 집이고. 크게 무리 없죠. 그런 것들이 작용한다는 거야. 시간의 거리를, 그러니까 공간의 거리를 시간의 거리를 땡겨오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역세권이란 말이야. 시간의 거리를 본다면 마석보다는 강남 접근성이 훨씬 더 짧으니까 가격 반응이 오죠. 이렇게. 그런 것도 있단 말이죠. 초월 롯데캐슬도 역시 보니까 67%, 74% 마석에 비하면 아직도 갭이 더 벌어진 거예요. 이건 뒤쪽에 있는 동강모인스카이 여긴 더 벌어졌죠. 좀 멀어지니까 계속 차이가 나는 거죠. 가까울수록 이제 좋아지는 거고. 자, 이런 게 나온다. 16년 차, 17년 차, 17년 차인데 역세권 하나 때문에. 자, 그렇다면 곤지암은 어때요? 곤지암. 한정거장 더 가면 곤지암이에요. 한정거장 더 가면. 곤지암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내리면 천 건너야 돼요. 건너면 아파트 하나, 둘. 여기 조그만 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둘. 그리고 여기 두 개. 이게 다예요. 근데 곤지암에다 왜 이걸 만들었을까? 역을. 그냥 너무 스키장인데. 그죠? 그리고 곤지암에 가면 소머리 국밥 이거밖에 더 있어요? 없는데 그거 먹으러 역을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 도시개발지구가 있었거든요. 1000세대가 넘는. 여기다가 역을 깔아주는 거야, 이렇게. 이게 지금, 이게 추진이 안 돼요. 이게 추진이 되면 1000세대가 들어오면 여기 커지겠죠. 대체 도시로 보는 거죠, 경강산 쪽에서는. 그래서 이걸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멈춰 있어요, 지금. 어쨌든 그게 멈춰 있다고 한들, 보면은 24평 기준, 여기 30평 기준에 2억 2천, 1억 9천. 아까 초월보다 훨씬 떨어지죠. 여기서도 판교 가는데 별 지장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긴 떨어지고, 아까 그 초월은 말도 안 되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도. 그런데 그 얘기는 내려서의 아파트 구성과 역 구성이 틀린 거죠. 거기 내리자마자 바로 길 건너면 아파트인데 얘네는 다리 건너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 원래 여기 이거 중심으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역세권이라고 보기엔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독립되어 있는, 세대가 많아도 독립되어 있는 그런 단지로 보이니까 가격 반응이 크게 오지 않죠. 하지만 경강선 자체가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으면 좀 커지는 거죠. 이것도 아까처럼 좀 장타예요, 장타. 하지만 돈이 없을 때 갭으로 보면 갭이 나온다는 거야. 3주 노블리에 보니까 보세요. 93.2%. 갭이 1150만 원이에요. 1150만 원. 이래서 1억 들고 가면 10개를 살 수 있어. 그러면 자기 대주주야, 거기 가면. 그죠? 여기도 보세요. 여기는 더해. 여기도 1650. 아까 곤지암의 쌍용 2차. 3주 노블리제. 요게 두 개가 아까 큰 단지, 강 쪽에 큰 단지 쪽에 있는 거. 여기도 지금 77%, 여기도 94%.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지선을 보면 많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가격대가.
그러니까 결국은 충성도가 높이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게 터지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아파트가 몇 개 없는 거죠. 신축이 거의 없으니까. 이럴 때에는 아까처럼 여기에 천세대가 들어온다? 그게 호재일지 악재일지를 봐야 돼요. 그게 들어오면 얘가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탄탄하게 유지가 되니까. 그게 지금 개발이 막 되고 있어. 그러면 추천 안 하는데 망가졌어요. 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당장은 집이 없어, 이 동네. 그런데 딱 보니까 한정원이 앞에 초월은 3억대 넘어. 일로 와야죠. 여기는 살기 편하니까. 그리고 어차피 판교 가는 건 3분 차이밖에 안 나니까. 뭐 이런 거야. 하지만 이렇게 전세입자들이 세더라. 전세가 많이 붙어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청주죠. 청주 우리와 같죠. 급등지역이라고 하는데 어디는 빠졌어요? 흥덕구 중에서 강내면, 옥산면 빠졌어요. 강내면, 옥산면. 흥덕구 안에. 흥덕구가 아니라 흥덕구 안에서 강내면, 옥산면 뺐어요. 흥덕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옥산면이에요. 강내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강내면인데 얘가 얘는 요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옆에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가 지금 보시면 강내면 쪽 이렇게 나가면 여기가 오송역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만나는 첫 마을이 강내면이에요. 거기에 교원대가 있죠. 교원대. 한국교원대, 충청대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올라가는 청주역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요 앞에. 그리고 여기가 그 위쪽에 삼각형, 요 위쪽에 삼각형.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옥산면. 그래서 제가 방사강 가속기가 나왔을 때 아파트를 사지 말고 옥산면을 잘 봐라. 왜? 분명히 여기를 누가 출퇴근하거나 할 때 오송에서 올 때는 이쪽으로 와서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만 서울에서 온다면 일로 빠져요. 오송은 안 가고. 그리고 여기가 무슨 지역? 후기리에 무슨 테크노폴리스인가 거기에 안에 있는 방사강 가속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이게 옥산면이에요. 옥산면은 빠졌어요. 보시면 이렇게 옥산면 나오다 보면 여기가 휴게소가 하나 있고 요 지역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지역들이에요. 방사능 가속기가 멀지 않은 지역이고 바로 밑에 오송하고 가깝고 그러니까 차로 움직이지 않고 열차로 움직이는 분들은 이쪽에서 여기는 같이 여기에 산업단지가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옥산면을 눈여겨봐야 돼요. 왜 안 묶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기는 해. 하지만 토지가 이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강내면은 건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원대가 있고 충청대가 있고 아파트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강내면에 보시면 이렇게 나가는 게 여기가 가는 데예요. 거기에 뭐가 있냐? 여기가 상업지구입니다. 최근에 여기 상업지구에 땅이 엄청나게 큰 게 나왔는데 평당 300에 나왔어요. 상업지구 땅이. 똑같은 상업지구 땅이 조치원에 평당 1200인데 이게 10억 얼마짜리인데 7억 얼마에 팔렸어요. 제가 이거 소개해 주면서 야 이거 사면은 장담하거든 한 5년 내에 100억은 가겠다. 상업지구가 없어요. 상업지구가 커져야 되는데 방사능 가족이 터져. 첫 만남이야. 그리고 여기 뭐 있어요? 흥덕구청. 공사야. 최근에 이제 완공하는 거. 구청이 여기 위쪽에 있어요. 구청이 위쪽에 있고 오송이 저쪽이야. 중간에 마을이야. 상업지죠, 상업지.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트들이 땅 있는데 보니까 여기 오르기도 해. 그리고 충청대학교 있고 여기 교원대학교 있고 교원대는 조금 안 좋은 게 교원대 기숙사가 있어요. 교원대 기숙사가 있어갖고 학생들 대상은 그런 아닌데 여기는 뭐냐면 흥덕구가 들어오면 커지는 거죠, 이제 다. 앞마당 역할을 해야 되니까 오송에서. 그랬을 때 몇 개 안 되는 아파트. 자 여기 보세요. 6,800짜리도 있고 1억 9천도 있고 2억 천도 있고 한 10억까지 가면 마을 하나 살 수 있어요. 싹. 강릉 유지 싹 사갖고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런데 오송에서 가까우니까 오송까지 가서 택시 타면 5분 거리. 얼마나 편해요.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야. 비규제 지역이죠. 아무 죄 없고 3억 미만에다가 뭐 아무것도 없죠. 흥덕구 강남면 인근 아파트에 보시면 타변리의 청원 미소지움. 아까 상업지구 안에 있는 거. 미소지움 보시니까 이렇게 상업지구라도 보니까 차이 있죠. 72%. 그리고 여기 아까 조금 올렸던 거 쌍용리 관리단지에서 82%. 월곡리 두진 이거는 지금 경매 나와 있죠. 강내 두진 하트리움이 7월 17일 경매인데 1억 8천원에서 한번 떨어져서 1억 4,800이죠. 1억 8천. 전세도 싸요. 1억 5천인가 전세니까 좀 위에 오겠죠. 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보시면 물건들이 없지 않아요. 없지 않고 여기는 방사능 가속기 호재 그리고 충덕구청이 들어와서 지역이 커질 것. 오송 옆에 있고 오송이 지금 커지고 있고 강호축으로 지금 라인을 연결하고 있고 청주공원까지 연결되고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를 다 거치는 통과적인 플랫폼 역할을 하는 강내면의 땅들이나 집들은 나중에는 다 올라오게끔 돼 있어요. 그런 걸 보고 투자를 들어가는 거죠. 자, 이번엔 공주입니다. 공주.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공주. 공주는 이렇게
공주 금강을 가지고 있고 위와 아래로 나눠져 있어요. 아래는 구도심, 위는 신도심이라고 볼 만한 그런 지역이고 위에 공주대학교가 있고요. 밑에는 공주산성, 공산성이라고 하죠. 그 코스가 터미널에 내리면 공산성 한번 보고 그리고 이 공산시장 가서 밥 먹고 그리고 여기 가서 문영왕릉 보고 그리고 어디 가요? 집에 가야지 이제. 그렇게 가는 코스인데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공주에서 이 앞쪽 단지가 이렇게 부채꼴 모양 있는 단지가 이제 커지고 있는 단지인데 커지는 이유는 이쪽 라인인지 이쪽 라인에서 도로가 뚫려갖고 세종시까지 바로 빠지죠. 그리고 여기가 이 위에는 잘렸는데 이 위에 보시면 서울에서 내려오는 거, 세종시로 가는 거, 보령으로 빠지는 거에 삼각형에 교통이 다 묶여 있어요. 엄청나게 좋은 지역이죠. 그리고 보령선이라고 하죠. 충남, 충청 산업문화철도. 그것이 지금 이 앞쪽으로 지나가서 보령역이 잡히고 공주 밑에는 우리 KTX 남공지역이라 공주역이 밑에 있고 거기서부터 또 다 바뀌고 그런 지역 중에 아파트가 이렇게 몰려 있는데 제가 가봤더니 검찰청 뒤쪽이 신축 단지들이에요. 신단지들. 여기가 지금 바뀌고 있고 이중에서는 신관 주공 아파트들이 다 모여서 낡았어요. 주공 아파트 다 재건축하고 있는 거고 여기 앞에 여기 신관동 행정복지센터 있는 여기 쪽이 좀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은 작아. 지금은 작은데 공주를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충청권에 가장 많은 그 의원들이 국토교통부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충청 산업문화철도가 보령선이라고 하는 이게 문 대통령 공약사항이에요. 정권 끝나기 전에 해야 됩니다. 그거는 무조건. 그래서 실제 통과가 다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게 왜 거기서부터 오는 선이 여기를 찍고 어디로 가냐면 어디죠? 그 성문산업단지에 오는 것도 여기를 지나서 울진까지 가는 횡단축도예요. 여기를 거의 공주를 거의 다 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주가 세종시 바로 옆에 있어요. 세종시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잖아요. 대전도 오르고 있어요.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찍고는 어디 갑니까? 그 다음에 내포로 갑니다. 내포로. 내포는 지금 소개 안 나왔어요. 내포는 왜 안 나왔냐? 내포는 아직 한참 멀었어. 지금 들어갈 일은 아니고 내포는 서해안 복선이 지금 예산이 깎여서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 그게 복선이 들어왔으면 들어가는 건데 복선이 깎여서 내포는 지금 안 돼. 그게 철도가 들어와야 돼. 거기는 아무리 새거 들어와도 철도가 없어. 갈 수가 없어. 기차 타고는. 여기는 세종시 타고 가서 금방 오죠. 그런 것들인데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 있는 위쪽에서 요 라인들은 다 쌓여 4천 이런 데다 다 옛날 주공 아파트. 공주가 유명해요. 옛날에 여기서 공매 물건이 많이 나왔고 막 아파트 통으로 공매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서 요 앞쪽에 보시면 이름 뭐 코아루, 사만나우빌, 해링턴 플레이스 이런 게 들어가기 시작해. 메이저는 아니지만 중급에서 아파트들이 가면 새로 바뀌고 있죠. 가격들을 보시면 34평 2억, 2억 7천 이렇게 들어가요. 대전 검찰청이 여기 있다는 얘기, 행정이 여기 있고 학교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이 지역이 메인이에요, 메인. 그리고 이 위쪽으로 지금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이 위쪽으로 도로가 지금 뚫려서 세종시가 연결이 되고 아마 이쪽 쪽에서 보령선이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위치를 잡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지휘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주도 굉장히 작지만 이 지역에서 추진을 엄청나게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런데 세종시가 좀 애매했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지금 힘을 못 받았는데 세종시가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더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공주 쪽에서 본다면 세종시는 세종시도 넓지만 역할을 충분히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교통이 워낙에 좋아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주가 굉장히 많이 커질 지역이다. 그런 것들이 충청권 내에서는 전부 다 도시계획으로 나와 있어요. 아파트를 보면 신관동 코아루 같은 경우 60% 이제 지은 지 얼마 안 됐어요. 3년 차. 효성 해링턴 플레이트 같은 경우도 72% 정도고. 우남 퍼스트뷰 같은 경우도 여기도 딱 붙었죠. 지금 오히려 여기는 전세가 더 높았어요. 갭이 108%예요. 108%. 여기는 돈 받아야 돼. 가서 딱 문 열고 그래. 어떤 집이면 내가 돈 받으면 돼? 얘기를 해줘. 돈 주는 데나 가져갈게. 돈 받고 와요. 1,000만 원씩 10개 받으면 1,000만 원, 1억 생겨. 1억 생기고 집 10개 생기고. 얼마나 좋아요. 돈 받고 집 생기고. 우남 퍼스트뷰. 방송 나가고 혼나는 거 아니야? 이렇다는 거야, 이게. 요때 잠깐 올라왔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데, 꾸준히 모니터링 하시면 이런 물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게 아주 안 좋은 지역이다. 갈 필요 없는데, 무궁무진하게 개발 의지가 있는 것들이라 조금 길게 보시면 그냥 편하게 없이도 가고, 규제도 안 받고, 비규제적이잖아요. 규제도 없고, 여기 누가 샀는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아무도 몰라요. 우리만 알아, 우리만. 그죠? 그런 지역들이랍니다. 근데 보시면, 공주에는 이게 신관 주공 아파트가 주가 돼서 싸게끔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노른자의 상임위로 불리는 국토교통부 충청권 의원이 되고 포진됐다. 보세요. 여성가족부 등 미 이전 행정기관도 와야 되고요. 세종시 이전과 KTX 세종역 설치, 1생활권 BRT, 광역버스 보조 BRT 다 있고 신설, 세종 청주 고속도로 조기 건설, ITX 정부청사 요게 지금 ITX 정부청사 여기 강호축 라인에서 밑에 KTX 공주역 말고 보령 여기를 지나쳐서 세종시로 가게끔 만드는 그 ITX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거는 최근에 발표가 뭐가 났냐면 KTX역을 세종시에다 넣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ITX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합의를 봤어요. 기사가.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오니까 이 세종시 사람들이 뭐라 하냐고 ITX까지는 일단은 하한선 끊어놨네. 그 다음 나중 문제지만 여기까지는 이거 정도는 들어와야 되는 건 우리가 뭐 더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충청권 산업문화철도가 조기 착공한다. 조기 착공해요. 이게 문 대통령 기반 산업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 교통위는 건설교통 지역의 사회 기반 사업 SOC 관련해서 직접 다루고 정책 보고 봤는데 국회의장도 충청권 출신이죠. 박병석 의장도 충청권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장 그러니까 국회 내에 중요 정무직 같은 거라든가 정무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있는 것도 충청권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번이 충청이 아주 굉장히 세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든 개발 계획이나 예산 뭐 다 통해서 충청이 최근 앞으로 2년 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SOC 예산과 일들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랬을 때 그것들이 쏟아부었을 때 같이 올라올 수 있는 지역 몇 개를 골라라 그러면 공주하고 내포인데 내포는 깎였어. 예산이 철도 예산이 깎여서 어렵고 하지만 이번에 충청에서 뭐라 그래 내포를 키우겠다. 혁신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됐고 하지만 공주는 그 사이에 이렇게 산업문화철도가 청양 거쳐서 공주 거치는데 여기가 아까 말했던 그 부채꼴 모양의 좌측에 있는 그런 지역이고 세종 거쳐갖고 네팔의 조치원까지 가는 요 노선인 거죠. 조기 착공하면 빨리 들어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종하고 공주가 한정거장이죠. 아까 초월하고 세종거장 안에 들어와 있는 판교하고 같은 거죠. 그럼 세종생활권 공주가 누린다면 공주는 바뀌어야죠. 빨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세종에서 좀 애매하신 분들도 공주 가서 살다가 이렇게 너무 가깝잖아요. 도로도 가깝고. 그러니까 결국은 세종의 영향권 안에 공주가 들어가게 되면 집가 상승은 공주가 오죠. 세종이 떨어질 일 없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본다면 거기에서 주공아파트 신축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신축아파트 얼마 안 되는 것들이 먼저 주도권을 잡고 그 다음에 도로나 철도가 들어오게 되면 좀 바뀌는 모습을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재확산 여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이제 하반기 때에 지금 우리가 이거 봤던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재확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경기 부양에 대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면밀히 봐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확산이 엄청 되고 있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오픈하겠다라고 얘기해서 맞짱을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확산이 되더라도 예전 같지는 않다.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는 수준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 미국 대선 트럼프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면 북한 문제가 해결하기 어렵죠. 왜? 트럼프가 또라이기 때문에 그런 애가 있어야 통일이 돼요. 통일은 머리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인 거고. 근데 머리 많이 쓰는 민주당이 오면 안 풀어주죠. 절대.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이 더 힘든 거예요. 제재가 안 풀어지겠구나. 그러니까 재건축 못하게 만들어 놓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중국 경제 어려워요. 실물이. 그래서 소비가 좀 올라오긴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어렵단 말이죠. 북한의 제재는 해제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가 될 줄 알고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먼저 나서야 되지 않느냐는데 이거 북미 간의 문제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구조인데 문제는 북한은 지금 힘든 꼭대기까지 와 있고 트럼프가 안 되면 민주당에서는 절대 북한에다 그걸 주지 않을 거고 그리고 김지훈 박사나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미국에서 우리나라 문제나 이런 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는 거예요. 굳이 중요하게 안 보고 유일하게 트럼프만 막 이렇게 해놓은 거야. 우리 이때 하지 않으면 안 됐는데 지금 늦었죠. 트럼프가 지금 안 될 것 같고. 우리한테는 2, 4분기 거시경제 지표, 지금 한국은행 자료가 아마 6월 7월 초에 나올 텐데 그 거시경제 지표가 안 좋다고 나오면 그러면 7, 8월 달에 조금 어려워지면서 돈이 풀려도 쉽게 뭔가 이렇게 진행되기 좀 어렵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기업들이 3, 4분기 실적, 7, 8, 9월 달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지금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부도도 나오고 뭐가 나올 것 같다. 왜? 실적이 안 나오면 실물 경제 문제가 많으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한번 다운이 올 수 있어서 이럴 때는 투자를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 이때는 현금 들고 있는 게 제일 좋으니까.
가치가 떨어져도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하시면서 봐야 된다는 거고요. 3차 추경을 그래서 좀 일찍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이거를 왜 6월 달까지 안에 해결해야 되냐고 하냐. 7월 1일부터 재정법이 바뀌어요. 재정법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정법 중에 7월 1일부터 유승민 의원이 발의한 법이 그 효과가 나는데 그게 뭐냐면 예타 면제. 지금 추경은 예타 면제 사업이에요. 예비 타당성 조사 안 한단 말이죠. 긴급한 거니까. 근데 7월 1일부터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가 돼도 기획재정부에서 적정성 검토는 해야 되는데 그게 5년 평균 11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뭐냐면 6월 달 안에 이거 집행 못하면 7월 달 가면 적정성 검토 한 번 더 받아야 되면 추경이 멀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거 빨리 하라는 거. 원구성을 18명 하든 뭐 하든 간에. 안 그러면 검토를 한 번 더 거쳐야 되면 집행이 늦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도 같이 있다. 하반기 토지보상 굉장히 문제됩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지금 머리 쓰고 있는 거고 우리한테는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약진하고 있다는 것들은 이 지역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또 하나 종축으로 내오는 철도는 이제 끝났고요. 횡축으로 가는 철도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 그 투자들의 SOC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시면 돼요. 제일 큰 게 지금 횡축으로 나가는 것 중에 우리 월판교선도 있고요. 지금 충청권 중에서 아까 난 보령선이라든가 또는 성문산안이라서 그러는 울진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SOC를 그대로 좀 받아내고 있느냐는 문제인데 이게 언제 나오느냐. 지금 예산안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예산심의 기획재정부 안에 있는 보좌관들이 지금 죽으려고 하는 게 예산 지금 들고 와서 28일까지 예산안 넣고 있다고 심의하고 있다고요. 이거 언제 나오는 거예요? 7월 달에 예산안으로 먼저 나오고 검토해서 12월 달에 통과되잖아요. 내년 예산. 거기에 반영되는지 보셔야 돼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작업해서 올리고 있는데 28일 날 지나서 7월 달에 기재부발에서 내년도 2021년도 예산안 나오면 그 예산안에 SOC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시면 패턴이 잡힐 수 있어요. 그런 쪽에서의 연결된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좋다. 그게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힘이 조금 필요하죠. 정부 정책에 열받지 마시고 항상 뉴스하고 기본 계획을 보신 다음에 어디를 선점할지를 먼저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하늘에 맡겨야 되는 거죠. 터지면 좋고 아니면 좀 멀리 가는 거고. 하지만 부안해동하고 하지 마시고 방향을 정확히 읽으라는 거죠. 아무리 떠들어도 얘네들이 걷어들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에 대한 시각은 돈이 많이 풀리면 부동산을 간다. 거기에 가지고 있고 정책하는 사람들은 다 머릿속에 거시경제 지표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좀 미시적으로 본다는 거고 돈은 분명히 안전자산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지금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그 구조들을 보시되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정세도 봐서 흐름을 좀 익혀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기왕 그렇게 할 거면 들어갈 때가 아니라 나올 때 좋은데, 나올 때 돈을 회수할 때 좋은데 그런 데는 그 회수할 때 호재가 있어야 돼요. 그 호재는 뭘 먹고 살아요? 예산을 먹고 살지. 예산을 갖고 있는 호재는 시기가 늦을지언정 안 되진 않아요. 그런 호재가 있는 지역에다가 선제적 투자를 해놓으면 나오기 편한 거예요. 왜? 호재가 터졌을 때 누가 들어올 거니까. 주고 나오기 편한 거죠.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적정히 먹을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풍선도 바람 불기 좋은 데는 금방 들어갔다 금방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게 탈출하기 좋은 지역을 미리 갔다가 호재가 터지면 탈출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충분히 부동산으로도 혜지가 나오고 우리나라는 특히나 더 아직도 할 게 많아요. 아직도 할 게 많으니까 꼭 이런 자료들을 잘 챙겨서 평소에 훈련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시간 좀 넘게 긴 시간이었는데 정책만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책은 한 30분이면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하지만 정책을 배우는 목적은 통해서 어떤 식으로 또 돈을 벌 거냐 이것들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늘 했던 내용들 그대로 보시고 똑같은 자료를 내가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이런 지역들을 찾아가서 눈으로 답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든 실천해서 돈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특강인데 여기서 마치고 내용은 유튜브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